독창적이고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매 경기마다 볼거리를 가져다주는 스도 겐키. 그는 화려한 입장 퍼포먼스로 관객을 즐겁게 하고 상대를 앞에 두고 팝핀을 춘다던가 프로레슬링 기술을 보여주는 등 승리를 위한 취합보다는 무언가 보여주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또한 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던 그는 은퇴 후 음악, 배우, 영화감독, 안무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활동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도쿄 도지사 후보인 야마모토 타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치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격투가라고 하기보다는 예술가나 철학자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사나이 스도 겐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1978년 3월 8일 도쿄 태생인 스도 겐키는 복싱 팬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스포츠 만화 간발의 겐키에서 이름을 따 겐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미 레슬링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그레코 로만형 레슬링으로 일본 고교 선수권 대회 3위에 입상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는데요. 다쿠쇼쿠 전문대학에 들어가서는 일본 주니어 레슬링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일본 대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1998년 대학 졸업 후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고 산타모니카 대학에 입학하는데요. 곧 자퇴를 하고 대머리 독수리 바스 루틴이 이끌던 비버리 힐즈 유술클럽에 들어가 주짓수를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중학교 3학년 때 UFC 경기를 보며 격투기 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 격투기 선수를 준비하면 잡일이나 연습생 기간을 너무 오래 거치며 시간을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일찌감치 전략적으로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대로 겐키는 일찍이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98년 6월에 데뷔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이후 판클라스로 넘어와 3승 2패의 성적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는 UFC 파이터 네이트 마쿼트에게 안바로 탭을 받아내기도 했고 화려한 입장 퍼포먼스로 독창적인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백댄서나 의상 등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사비로 부담하고 10시간 이상을 연습에 쏟으며 경기 준비 못지않게 열정과 노력을 들였는데요. 격투기란 비일상적인 것을 보러 온 이들에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처럼 최대한 관객들에게 하나라도 더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종합 엔터테이너네요. 그런 스도 겐키의 비현실적인 싸움은 크레이그 옥슬리와의 시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링 위를 활보하며 극단적으로 측면을 향하고 선 겐키, 곧바로 로우킥으로 응징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 폴짝폴짝 뛰며 방심을 유발하는 겐키, 기습적인 잽 태클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남북 자세에서 안발을 시도하지만 곧바로 스윕을 허용하고 말죠. 그러나 트라이앵글 초크 그립을 잠그고 옥슬리를 괴롭힙니다. 얼마 안 가 상위 포지션으로 다시 회복한 겐키. 자, 슬슬 격투기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면을 만들어낼 타이밍인데요. 갑자기 일어나 자이언트 스윙을 시전합니다. 야, 이거 프로레슬링이 아닌 실제 격투기 시합 맞습니다. 곧바로 힐훅까지 거의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 탭 그렇게 받아냅니다. 자이언트 스윙에 이어 하체 관절기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서브미션 승리. 그 뒤 두 경기 연속으로 서브미션 승리를 거둔 겐키는 드디어 UFC의 부름을 받습니다. 2002년 7월 영국의 레이 레메디오스 선수를 상대로 UFC 데뷔전을 가지게 되죠. 텐구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는 스도 겐키, 역시나 화려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턴차기로 포문을 여는 겐키 선수, 변칙적인 옆차기, 춤을 추는 듯한 스텝을 밟아주며 자신만의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는 스도 겐키, 스탠딩 상황에서 트라이앵글 초크를 시도합니다. 과감한 움직임,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2라운드 초반 안아 던지기로 넘겨버리는 겐키, 곧바로 사이드 마운트까지 점령합니다. 스윕 시도하는 레메디오스, 오히려 겐키에게 기회가 되었죠. 순식간에 백을 잡고 초크 그립까지 잡습니다.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 바로 탭 받아내죠. 스도 겐키의 압도적인 승리, UFC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기뻐하는 겐키, We are all one 이라는 문장이 쓰인 만국기를 펼쳐들며 세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알립니다. 의미있고 멋진 승리의 세레모니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TJ 딜라쇼의 스승이자
백무에타이의 창시자인 드웨인 루드윅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한 겐키는 2003년 12월 31일에 열린 K1 다이너마이트 대회에 출전해 버터빈과 이색 대결을 벌였습니다. 슈퍼 헤비급 180kg의 버터빈과 라이트급 70kg 스도 겐키는 무려 110kg 차이!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싸움을 프로 무대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경기는 기대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워 겐키를 쫓을 수밖에 없는 버터빈과 극단적으로 도망을 가는 겐키. 비슷한 그림이 경기 내내 반복됐죠. 그러다 1라운드를 1분여 남겨두고 기습적으로 발목 태클을 시도. 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버터빈에게 상위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경기 종료 10초를 알리자 기습적으로 힐훅을 시도하는 겐키 선수. 정말 아쉽게 탭을 받아내지 못하며 라운드가 끝나버립니다. 자신감이 생긴 겐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데요. 로프 반동 후 드롭킥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붙잡혀서 깔리는 겐키 선수. 버터빈의 이상한 자세, 스도 겐키에게 다리를 갖다 주는데요. 바로 힐훅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탭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죠. 스도 겐키의 깔끔한 서브미션 승리. 110kg라는 어마어마한 체중 차이를 극복하고 멋진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개월 뒤 UFC 47 대회에서 WEC 패더급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브라운을 만난 겐키. 트라이앵글 초크 그립에서 안발을 걸어버리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스도 겐키는 종합뿐만 아니라 입식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타격 기술을 더 연마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그는 K1 맥스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김진우 선수에게 백스핀 블로 2연타로 엄청난 KO 장면을 만들어낸 겐키. 2003년 K1 맥스 재팬 그랑프리에 참여해 마사토라는 어마어마한 강적을 만납니다. 입식 경기에서도 특이한 동작을 선보이는 겐키. 각종 변칙적인 타격을 시도해보지만 태클 걱정이 없는 마사토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죠. 냉정하게 킥으로 응수하는 마사토. 욕심내지 않고 로킥 데미지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링줄을 타보는 겐키.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러나 마사토는 이런 거에 말리지 않고 끝까지 로우킥만 날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침착하네요. 극단적으로 측면을 보고 서서 백스핀 블로나 뒤차기를 노리고 있는 겐키. 꾸준한 도발로 마사토가 들어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냉정한 마사토는 여전히 킥거리에서만 싸우고 있죠. 끝까지 백스핀 블로를 고집하는 겐키. 답답함에 넘어뜨려 보기도 하지만 결국 일본 입식 타격계의 왕자 마사토에게는 변칙 기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판정패를 당하기는 했으나 그래플링 위주의 종합격투기 선수가 마사토를 상대로 판정까지 간 것만으로도 박수받을 만한 일이겠죠. 그리고 또다시 알버트 크라우스라는 엄청난 강자를 만나 패배를 맛본 겐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프로복서 마이클 러마를 만납니다. 쫓아 들어가며 펀치를 맞추는 러마. 그곳에는 백스핀 블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도 겐키가 라운드 초반 다운을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연속적인 앞발 로킥으로 발전된 타격 실력을 뽐내는 겐키. 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라마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입식 경기에서 저런 식의 극단적인 복싱 자세는 로킥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하이킥 맞추는 겐키. 로킥 방어 때문에 러마의 손이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텨내는 러마. 좋은 바디 공격으로 잠시나마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그러나 로킥 데미지로 스탠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 접근하는 러마에게 빰 클린치를 잡고 니킥을 맞춰줍니다. 눈썹 위가 깊게 찢어진 마이클 러마. 결국 커팅으로 경기는 끝이 나고 맙니다. 겐키의 TKO 승리. 그렇게 스도 겐키는 K1 맥스에서만 6경기를 치르며 2승 4패의 전적을 기록하는데요. 비록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도전 정신 하나만큼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종합격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겐키는 마이크 브라운과의 경기를 끝으로 UFC에서 K1으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점과 K1 히어로즈가 만들어지며 MMA 경기를 뛸 수 있다는 점, 또한 K1 맥스에서 입식 경기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되었던 K1에서도 그의 전성기는 쭉쭉 이어나가게 됩니다. 힉슨 그레이시의 동생 호일러 그레이시와의 그라운드 공방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다가 니킥과 파운딩으로 1라운드 KO 승리를 따내는 겐키는 전설적인 킥복서 라몬 데커에게 힐훅으로 탭을 받아내고 6개월 뒤 K1 히어로즈 라이트급 그랑프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경기를 안바로 가져온 스도 겐키, 4강전 마저 트라이앵글 초크로 승리하고 손쉽게 결승전까지 오르는데 성공하죠. 결승전이 열린 2005년의 마지막 날, 야마모토 노리후미와 그랑프리 우승을 두고 만납니다. 연말 이벤트답게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고퀄리티의 등장 퍼포먼스 연출로 대회를 멋들어지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K1 히어로즈의 간판 스타를 결정하는 대결이 시작되죠. 늘 그랬듯 기상천외한 움직임으로 포문을 여는 겐키, 폭발적인 타격을 가지고 있는 노리후미는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춤으로 현혹한 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킥을 차보는 겐키, 그러나 빠르게 사각으로 빠져나온 노리후미는 훅으로 대항합니다.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양 선수, 둘 다 레슬링 베이스이기 때문에 태클을 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킥캐치로 겐키를 넘겨보지만 클로즈 가드를 풀지 못하고 다시 스탠딩으로 진행됩니다. 이제는 겐키가 조금 더 거리를 좁히고 압박을 해보는데요. 들어가는 겐키, 그 순간 노리후미의 카운터 훅이 터집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운딩을 날립니다. 그대로 경기 종료! 야마모토 노리후미의 1라운드 TKO 승리! 스탑 사인이 조금 빠른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자신보다 큰 체격의 스도 겐키를 상대로 정확하고 폭발적인 카운터를 보여주면서 K1 히어로즈 라이트급 그랑프리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이날 프라이드에서는 스도 겐키의 의형제 파이터 고미 타카노리가 사쿠라이 하야토를 꺾고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 동시에 챔피언에 올랐다면 정말 영화 같은 날이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겐키는 2006년 마지막 날 다마시오 페이지를 손쉽게 제압하는데요. 만국기를 들어보이며 평소처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가 했더니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합니다. 16승 4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너무나도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지만 고질적인 목 부상과 더불어 예전부터 정상에 있을 때 내려오는 계획이 있었고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격투기를 한다는 게 언제부턴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 선언을 한 스도 겐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를 격투기 선수라고만 수식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도 하는 일마다 족족 잘해내고 있는데요. 아쉬운 은퇴가 금방 잊혀질 정도로 스도 겐키의 활약이 곳곳에서 시작됩니다. 다쿠쇼쿠 대학에서 레슬링팀 감독을 맡은 겐키는 팀을 여러 차례 우승시키며 최우수 감독상을 받기도 하고 세계대학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일본 대표팀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필과 소설,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필 활동을 하며 15권 정도의 책을 냈고 이 중 바람계곡에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19만 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베스트셀러 작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연기에 도전, 심지어 영화 감독까지 맡으며 예술가의 기질을 뽐내었고 락밴드, 재즈, 댄스 등 음악가로서의 재능도 마구마구 발산하고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는 겐키의 모습은 참 낯설고도 멋있네요. 또한 선수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등장 퍼포먼스 능력을 살려 아예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월드 오더라는 퍼포먼스 팀을 결성해 뮤직비디오와 가사, 음악 등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촬영한 Permanent Revolution의 뮤직비디오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화합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 보는 이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입헌 민주당 소속으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는데요. 2020년 도쿄 도지사 후보에 대해 당과 의견이 달라 탈당을 선언하고 야마모토 타로를 적극 지지하며 선거 유세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사우스바운드 TV에도 스도 겐키의 연설을 볼 수 있으니 가슴을 울리는 그의 연설 기회 되신다면 꼭 한번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야마모토 타로 씨는 아쉽게 낙선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라토너, 서예, 방송, 강의, 주짓수 대회 개최 등 끝없이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넘치는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스도 겐키. 국적을 떠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변칙적인 파이팅 스타일 못지않게 인생 자체가 종잡을 수 없는 사나이, 성공을 밥 먹듯이 하는 멋진 남자 스도 겐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활동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든 그가 가는 길이 지금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